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명품 소비 1위, 나는 왜 반갑게 들리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명품 소비 1위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그릇도 모르고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사실, 내가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중에 메타인지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했죠. 메타인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대출도 많이 받지 않았을 테고, 푸어젖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는 게 그만큼 인생을 꼬라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와중에도 카푸어드는 주지 않아. 명품 푸어도 주지 않습니다. 난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푸어족들이 많아가지고, 플렉스 쪽이 많아서, 이 친구도 분명히 생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정신 차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막아파트에서 살 것인가? 정신 차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미 이 맛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짜릿한 맛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앵커링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앵커링 효과. 경제학 용어인데, 앵커링 효과가 뭐냐 하면, 배가 어느 시점에 닷을 내리면 움직이지 못하듯이 인간의 사고가 하나의 이미지로 박혀 그 판단에 영향을 받는 현상.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한번 생활 수준을 그 어느 정도 위치까지 딱 단내림이죠. 왜 보면 우리 배 보면 있잖아요. 토크장이라 해가지고 그 정박소라고 해가지고 배 그 닷을 이렇게 딱 내려놓잖아. 그러면 다 내려놓으면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의 인생 같은 것도 생활의 질을 뭔가 높은 위치로 딱 올려놓게 되면 한번 올려놓으면 그 아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그 못해도 그 똑같은 상황 아니면 그보다 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 문제 중에 하나가 앵커링 효과가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 자체 앵커링. 인프라 같은 경우에 조금만 불편해도 못 사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앵커링이 많이 와 있어요. 여기서 뭐 스타벅스 하나만 없어도 못 살아. 버거킹 하나만 없어도 못 살고 배달 조금만 안 돼도 못 살고. 그리고 명품 하나만 구비 못해도 못 사는 거야. 자동차 없어도 못 살고 외제차 아니면 못 살고. 그러니까 한번 외제차를 몰다 보니 그 아래 뭐 국산차나 뭐 경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한번 이 샤넬을 사다 보니까 일반 뭐 보세나 뭐 스포츠 브랜드 뭐 나이키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한번 명품에 빠진 사람들은 그 명품만 사려고 하지 일반 그냥 뭐 보세나 뭐 스포츠 브랜드는 취급도 안 하잖아. 남자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같은 거 외제차는 뭐 타기 시작하면 그 윗단계만 생각하지. 그 윗단계 아무리 보도 동급 생각하지. 그 아래 단계는 보지 않잖아요. 한번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은 서울 근처에만 살려고 하지 서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 이것도 일종의 앵커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명품 소비를 저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소비를 줄일까? 단념할까? 이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맛본 사람들이 발을 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명품을 가지고 있을 거고 명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을 쓰게 됐고 돈을 쓰게 되면 못 갖게 되고 못 가게 되면 인생 개박살 나는 거죠. 카포드도 문제가 뭐냐면 카포드는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가 내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면 카포로 차 못 갚아가지고 차 이제 차압당하고 빚쟁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갚아지고 살만해지면 다시 또 카푸어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거 정신병이야 이거.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 다시 해버리는 거. 어느 정도 살만하네? 그럼 다시 또 차 뽑아봐. 그럼 또 빚내가지고 돈 없는데 또 대출받아서 차 사는 거야. 야, 이거 일종의 질병 아닙니까? 질병? 그래서 제 생각인데 좀 나락 가시는 분들 좀 생길 것 같아요. 나락 가는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안타깝지만 지금 현상을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잖아. 젊은 사람들 중에서 빚진 사람들이 많은데 빚을 갚을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카드 긁은 사람도 많은데 리볼빙 하고 있는데 리볼빙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면 나락가는 거죠. 나락가서 그때 가서 후회하거나 정신 차리면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기 너무 늦죠.
우리나라에서 뭐 신분 박살나게 되면 신분 제대로 복구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신분자에서 다시 신분 회복, 신용 회복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신분자 케이스에서 회복된 사례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명품 소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좀 줄이세요. 제가 봤을 때 명품 소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미 앵커링 효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저걸 못 줄일 겁니다. 못 줄이면 그때부터 인생은 좀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책임지기는 어렵죠.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맹정신으로는 좀 버티기 힘들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푸어졌을 때문에 치안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은 빈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조차도 물건 놓고 가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소매치기도 빈번합니다. 이제 내 거 지키는 것도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인간들이 늘어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플렉스 해가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살려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가능성들이 많아진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입니다. 이게. 저분도 살려고 할 텐데 정상적인 방법은 못 살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이겨낼 가능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거 갚아 나가려면 돈 안 써야 돼. 명품 다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게 명품 맛을 본 사람들이 명품 팔려고 할까? 그거 아셔야 될 겁니다. 여자들이 사는 명품은요, 막상 팔면 개똥값입니다. 자동차보다 감가가 더 심해요. 200 주고 산 게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서 팔잖아. 그 50만 원도 못 받아. 물값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그거 알고 사는지 모르겠네, 나는. 애초에 여자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가방이나 그런 명품, 이제 지갑 같은 거 소장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재테크의 가치도 없어요, 이게. 사는 순간 쭉 내려가죠. 한정판이 아닌 이상은. 관리가 잘 된 물건이 아닌 이상은. 계속 메고 다니면 많이 스크래치도 나고 해질 거 아닙니까? 막상 내가 경제가 어려워서 판다고 해도 제대로 된 가격 받기 힘들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만약에 정말 정신 차리면 정말 수단과 방법 가리죠.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갚아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절대 다수는 못 갚아 나가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지. 그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카푸어들이, 카푸어 단계에서 자기들이 할부고 못 내잖아요. 빚 잔뜩 져버리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보험 사기 많이 친다고. 실제로 보험 사기 많이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옛날에도 경제가 어려졌을 경우에 자해 공간하고 보험 사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좀도둑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생계형 범죄라고 하죠. 실제로도 많습니다. 편의점에 좀도둑도 많아요. 그 생활용품이나 뭘 훔친 사람도 많아요. 여자분들은 안 훔칠 것 같죠. 의외로 여자분들 많이 훔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야간에 여자분이 옷 두꺼운 거 입고 있으면 의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두리번두리거리면서 한 자리 있으면 의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편의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이 졸도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뭐 내가 여자를 까는 것 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실제로 맞아요, 이게. 점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남자가 이제 알바생으로 있다가 점주가 있을 경우에 많이 훔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수색을 못 하잖아요.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몸을 이렇게 수색을 못 하잖아요.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도둑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고나라 사기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고나라 사기도 일상 있었는데 앞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분들이 중고나라의 사기에 굉장히 손을 많이 댈 거예요. 중고나라 사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사기꾼들보다 대학생이나 주부님들, 사회인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뭐 푼돈 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뭐 처벌 안 받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물건 훔쳐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남의 물건 이제 훔쳐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물건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물건 관리. 폰 같은 것도 훔쳐가는 사람이 많아요. 폰 팔면 돈 되니까. 돈 되는 거면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정신 못 차리고 좀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먹고 살기 정말 지독하게 어려워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인간. 정말 극도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정신이 가난해지면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범죄에 손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범죄를 안 저질렀던 사람들도. 그래서 경찰관 분들은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돈 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내가 돈 있는 척, 돈 많은 척 하지 마. 최근에 여러분들 돈 관계 때문에 좀 안 좋은 사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지인들과 돈거래 하지 말라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최근에 2건 일어났습니다. 보셨나 모르겠지만. 얘도 여러분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 돈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을 줘도 난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돈 있다는 티를 내시면 안 돼. 앞으로 인생 막 가는 사람들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분은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십니까?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안 좋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대한민국 살기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좋은 거 봐서 그래. 아직 대한민국 민낯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빚을 지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거품이 빠지면 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비찬질을 하고 헛짓거리 하고 다녔는지 드러나겠죠. 이 사람도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 빚을 갚아 나가겠냐고. 못 갚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서민들은 빚이 1억만 있어도 못 갚는다고 사실상. 뭐 갚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독하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아 나가려면 이자도 있으니까. 이자가 좀 비싸야 말이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정말 일만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만 자고 진짜 몇 년 동안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해야 겨우 갚는데 그 생활을 영위할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 지금 우리나라에 가계빚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카드빚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범죄에 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사례처럼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전화인데 좀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치안이 안 좋은 데 있다면 텍사스나 저기 디트로이트 같은 데 가보면 생계 범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걔네들은 칼 들고 총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삶에 이제 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세상 갑박해서 어떻게 사냐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나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 지인들 중에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도 봐야 되고 절대 내가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척하면 안 돼. 그리고 앞가림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앞가림 못하고 빚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이 메말라가면 충분히 이런 데 손댈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빚지면 안 됩니다. 돈 모아야 됩니다. 적어도 돈 모으고 살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범죄 같은 손 안 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사람답게 못할 사람들이 많이 보여.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정상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